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5월 18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 5월 18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고 또 나란 개인도 그런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순간 숨을 거두는 날이 꼭 오겠죠. 이번 학기 우리 캡스톤 디자인 수업 시간에 나란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우들이 진지하게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걸 보고서 명색이 또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으로서 김진곤 너는 누구인가? 너도 한번 까봐라.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저의 모습을 여러분께 드러내고자 이렇게 저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섰습니다. 뭐 구구한 설명보다는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제목은 이제 김진곤, 그 다음에 부제가 My Solitude입니다. Solitude인데 뭐 여기죠? 예, My Solitude란 말인데 이건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고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실은 단독자죠. 신 앞에나 역사 앞에나 모든 사람들 앞에 결국은 단독자로 서야 하는 우리의 존재인 것이나, 그러나 그 단독자조차도 수없이 많은 인연으로 얽히고 그 인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갖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저의 그 단독자의 모습을, 그리고 그 어차피 또 혼자 죽어가야 할 그 모습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까보이는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여기 보이는 거는 저희 아버지 김영호, 할아버지 김판돌. 물론 나중에 행두라는 이름, 정식 이름을 쓰긴 합니다만 이게 아마 1939년쯤 됐을 거예요. 당시 소학교,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의 6학년인가요? 예, 통신표입니다. 성적표죠. 근데 기대 이상으로 우리 아버님이 잘했더라고요. 갑이니까 지금 다 A로 온통 도배가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국어라고 하는 거는 애석하게도 당시에 일본어죠. 그리고 조선어가 따로 있습니다. 당시에 김영호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생활했을까? 조선어와 일본어 사이에 그 어떤 갈등은 없었을까? 아니면 그게 그냥 세상이려니 하고 27년생이니까 한일 합방이 되고 일제강점기가 17년 동안 진행되었던 27년인가요? 한국 10년이니까 17년이네. 27년 아니고 그때에 그 살면서 어쩌면 그냥 그게 세상인 줄 알고 살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를 좀 잘했구나 하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의 최종 학력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가지 못하셨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이 우리 할아버지가 술병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칠남매의 맞이로서 어린 동생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느라고 생활 전선에서 뛰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국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한테는 크나큰 그 자랑이기도 하죠. 그 자랑의 내원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저의 1964년 9월 30일 생인 제가 74년 2월 달에 3학년을 마치고 가정통신표를 받은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뭐 수미양가 중에서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거가 중요하지는 않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자랑도 거침없이 한번 해봅시다. 예. 두뇌 영리하고 학습 의욕이 왕성하며 계속적인 노력으로 더 많은 향상을 봄. 국어과의 말하기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어 그부들에게 자기의 감상을 삽입하여
이야기를 잘해주며 인기가 높음 이렇게 적어놨어요. 두원순 선생님인데 나 3학년 담임선생님 지금도 이름 압니다. 그분이 저를 이렇게 예쁘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특기사항으로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차근차근 말하며 부부간의 신임이 두터움, 언제나 공정한 처지에서 옳은 일에 찬동하고 앞장서며 친구와 어울림이 좋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상의 극찬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특히나 자부심을 느끼는 대목이 언제나 공정한 처지에서 옳은 일에 찬동하고 앞장선다는 이런 것. 이것이 저의 뿌리입니다. 제가 오늘날 대학에서 강단에 서는 이유도 그리고 대학교 시절을 저를 지탱해 왔던 것도 사실은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5학년 때 박창근 선생님인데 저하고는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건 비사인데 감춰진 이야기인데 이 양반이 나름 멋쟁이인데 부부교사였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살림을 돌봐주시는 분이 계셨고 이제 도시락을 그분이 준비하면 제 짝이 이제 10리도 넘는 길을 걸어서 왔는데 그 전영숙이라고 하는 제 짝한테 도시락 심부름을 시켜 집에 있는 도시락을 가져오게 해서 그걸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부당하다.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야 밥 먹는 거고 이 학생은 왜 수업 20분 전에 미리 보내가지고 당신 집에 가서 밥을 가져오게 하느냐. 나 이거 신고하겠다라고 했다가 막 뺨따균이 맞고 옛날에 뭐 이렇게 체벌이 거의 이렇게 일상화된 시절을 제가 살았으니까 이 양반도 이제 뭐 고인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 6학년 때 이제 뭐 못해도 30은 넘었을 테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58이니까 저보다 한 10몇 년, 20년 많은 건데 이제 살아 계시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그러나 그 양반이 또 저를 또 좋게 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교과 우수하나 발표력이 좋으며 쓰기가 좋음. 그부간에 신임이 있고 적극적입니다. 뭐 활발하고 독서력이 강하며 그부들 사이에 지도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아무튼 뭐 그랬지만 저는 그때 그게 너무나 제 짝이 불쌍하고 그랬어요. 뭐 제 짝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77년 2월 14일에 당시에 국민학교, 그 다음에 이제 80년 2월 5일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83년 2월 10일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가 좀 문제가 많은 사립재단인데 비리에 쩌든 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우고 뭐 그랬는데 이게 문제 있는 학교다 보니까 제 생년월일마저도 틀리게 적었더라고요. 이거 좀 요즘 같이 문제 있는 세상에 표창장도 막 문제 있는 세상에 이거 좀 잘못 적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학년 때 장학증서가 있네요. 보니까 1학년 뭐 저는 이제 들어갈 때 수석 뭐 이러다 보니까 2학년 때도 이렇게 뭐 장학증 주고 뭐라고 합니까? 등록금 뭐 이랬는데 그거야 뭐 사람이 내는 문제를 틀릴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내면 다 맞추고 하는 게 특기라서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김진곤이라고 한자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평생 이렇게 뭐 이렇게 받아온 통지심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얀색 마치 그 현금 띠지 하듯이 이렇게 이 하얀색으로 묶어주신 그거가 있어서 제가 몇십 년 전, 50년 전 것도 이렇게 아니면 뭐 60년까지는 아니죠. 50년에 초등학교 전에 들어갔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려요. 기록의 중요성, 뭐 정리의 중요성을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83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갔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뭐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제가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대학 1, 2학년 때 허송세월을 해요. 아이고 잘못했네. 허송세월을 하고 말이 허송세월이지만 시대도 고민하고 뭐 이제 그렇게 살다가 3, 4학년 때 전공 공부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학부제 이제는 대과제로 들어가서 뭐 문학, 사학, 역사 막 통틀어서 공부하다가 2학년 갈 때 이제 전공 정하라고 해서 저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학점이 뭐 학사 경고에 뭐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 공부 좀 한다는 녀석들은 전부 다 영문과 이런 데 가고 여학생들은 불문과 가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83년도 이때야 당연히 중공이라고 부르고 국교도 수립하지 않은 그런 때라 비인기학과를 그냥 밀려서 갑니다. 근데 제가 눈치는 있어서 어차피 영문과 내봐야 떨어지니까 그냥 일지망으로 가죠. 일지망 중문과 써서 가게 됐어요. 물론 전 아까 봤지만 독서력, 뭐 신망, 정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시 학력고사 지금의 수능 같은 걸 볼 때부터 법대나 이런 의대 같은 걸 갈 생각은 애시당초 없었기 때문에 저의 이 능력에 걸맞는 이 문학이나 철학 이런 쪽을 하겠노라고 갖고 집안에서는 굉장히 그 반대를 많이 했었죠. 굶어 죽기 딱 알맞다고 어려서부터 공부 좀 잘했으니까 집안을 좀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그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군부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공부해서 뭐 하나 하다가 평생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좋다 그러면 진리를 탐구하고 학생들하고 부대끼는 일을 하면서 그 재벌의 하수인이 되는 일만큼은 하지 말자 내지는 군부 독재 상태에서 안기부 같은 데 들어가서 일진의 영달을 취하지는 말자라고 하니까 제하고 하니까 공부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개교, 2학년 때 개교다가 3학년 때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옛날 고전 중에 양계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은빙실 시화인데 이거를 전부 다 제가 그거를 되든 말든 그거를 읽고 우리말로 내가 직접 번역하고 모르면 또 한자도 적고 원문 또 적고 하면 이런 거를 막 10권, 20권씩 써내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한 게 이거였고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나름의 또 옛날 가락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공부했던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중국어 전공을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뭔가를 내가 필히 꽂혀서 한다면 적어도 끝장은 봐야 되지 않냐. 그냥 어설프게 하면서 뭐 좀 좋아해요라 하는 거는 에이씨, 사람 살면서 뭐 그러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김영우입니다. 1927년 4월 7일생입니다. 뭐 생년월일 외우는 거는 말년에 이제 아프고 할 때마다 제가 모시고 병원 가가지고 요즘이야 전부 다 뭐 전산이지만 예전엔 수기로 주민등록 번호를 적어주던 게 기억에 남아서 27년생 토끼띠 우리 아버지인데 나랑 무지하게 싸우고 지금 내가 아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이제 독선적이고 상대방 기 팍 꺾는 얘기 그거밖에 못하냐 얘기 서슴없이 하시고 그 피가 저한테 오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하고 끊임없이 싸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양반하고 너무 닮았더라고요. 또 얼굴 생김새도 이 양반 군대 갓 제대하고 근데 미남이네. 생각해 보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미남이네. 참 그리고 이 한복 두루마기 입고 있는 친구랑 사진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먹고 살 거 없어서 요거 군대 있던 옷 입고 다니면서 이 혼자 동생들하고 또 호르몬이 봉양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의 고뇌가 이 표정에 그대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군대 시절 사진인 것 같은데 이건 뭐 프리즌 브레이커 같은 그죠? 이런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순녀와 김영우가 결혼하는 이 모습 사진 옛날 사진이죠. 그리고 그래도 이 국졸학력으로 남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나름 그래도 머리는 똑똑하신 분이 아니었나 내력 있다 이런 거고 이거는 제가 5살 때인가요? 아버지랑 같이 산 골짜기에 놀러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해맑은 저의 모습과 그 다음에 위로 딸만 셋 두고 나서 옛날 분이니까 아들 없어서 고민하다가 아들 생겨서 사랑을 듬뿍 주셨던 부자지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제 위에 큰 형이 있었대요. 근데 생후 한 달 정도를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아서 그게가 굉장히 좀 안쓰럽고 뭐 또 슬퍼했던 데다가 또 딸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그 섭섭함이 있었는데 김진곤이 태어나게 되어서 굉장히 그 애정을 쏟으셨던 그리고 여기 옛날 그 수제 라디오 다 이게 진공관 아니다 트랜지스터겠다 이 라디오 여기 도시락 조그만한 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죠? 근데 그 분의 손녀가 이 국립묘지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결국은 시작이 있으면 이렇게 끝이 있네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적었습니다. 자, 그런 김영호의 아들로 김진곤이 태어납니다. 이거 돌 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돌날이고 그다음에 몇 살 때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옛날 시골집 그대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김영호, 김인숙, 그 다음에 김미담, 여기 김진곤입니다. 옛날 시골집에 이렇게 전 살았어요. 지금은 이런 시골집 용인 민속촌에나 신갈의 민속촌 가야 있나 뭐 싶은 거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집안이 모여서 옛날 시골집에서 성묘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김진곤 있네요. 식구가 이게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오늘 7남매에다가 맨날 우리는 6남매, 뭐 아버지 대가 7남매라서 대가족들이어서 모시면 막 5, 60명씩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밥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기에 저의 이 간고했던 내지는 가난했던 삶을 지탱해 준 건 독서였죠. 언제면 뭐 요즘 여러분처럼 뭐 세계 여행을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 그 바른 생활 시간에 전화 예절이 나오는데 우리 집에 전화가 없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할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 걸 수업 시간에 배워. 뭐 개뿔 그거 알아서 뭐해 뭐 전화도 없는데.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 신호등 하나도 없어. 근데 빨간불이면 서야 한다는 걸 배워. 한 번도 못 써먹고 그냥 이제 고등학교 갔습니다. 그렇지만 뭐 외워서 다 100점은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알겠죠. 이 교육이 썩었구나. 어린 시절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싹바느질 해가지고 살림에 보태고 아버지는 이제 그 국조를 학력으로 막 그 열심히 회사원 생활하면서 이 박봉에 살았을 때 이제 친구 집이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닥치는 대로 읽고 그래서 이 도서관 책을 다 읽으리라. 책 다 읽었어요. 그래서 세계 명작 동화 뭐 그런 것들 한 권도 안 빼고 다 읽고 그 당시 읽었던 15소년 프리기든 아니면 뭐 로빈슨 크루소든 아니면 뭐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든 아니면 뭐 요즘 뭐 소공자 소공녀 뭐 제인 에어 뭐 하고 이런 것들 전 뭐 기억이 생생해요. 너무나. 그리고 안 되면 이제 그 당시 이 엄마 세대들이 보던 주부 생활 뭐 이런 거 보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킨제이 보고서를 읽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성숙해서 그런가 읽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누나들이 보고 있던 책 읽고 그래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도 그냥 초등학교 다 읽어버리고 그래서 뭐 새침뜨기 그다음에 뭐 자수하는 거 뭐 밥을 열량 계산하는 거 다 외워버렸어요. 왜냐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게 저의 중학교 사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발표하는 건데 제가 똘방지네요. 항상 이렇게 나서서 발표하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게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식 하기 직전에 이제 처음으로 양복 한번 입어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 양복 세탁소에서 빌린 거라서 바로 반납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대학원 때 대학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공부가 좋아서 그리고 그 당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의 졸업식 때 우리 오만이 그래도 아들 이렇게 키워서 촌양반이 서울로 학교 보내고 당신 자식 뭐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 서울대 다니 이런 그 재미 하나로 살았던 그 양반을 바라보는 지긋한 이게 효자인데 나중에 효도 하나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2002년도에 쓰러져서 2017년까지 17년 고생하고 가는 동안에 나는 그게 생활이라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돈 들어가지 신경 써야지 하니까 따뜻하게 못했어. 나 이제 죽어서 만나면 너무 쪽팔릴 것 같아. 이게 생활이라서 뭐 알란가 모르겠어 이런 젊은 학생들이 뭐 니들은 뭐 이렇게 하면 꼰대라고 하니까 그 말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이게 뭐냐면 대학원 때 어떤 장학 프로그램으로 대만에 그 당시 중국은 뭐 국교가 수립 안 됐으니까 가서 한복 탁 챙겨 입고 우리나라 자랑한다고 노래 부르고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대학교 졸업 여행을 갔던 그 기억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대학원 때 발표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같이 올려놨습니다. 예, 이게 내 마누라 100일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중학교 때 사진, 그다음에 중학교 때 사진인데 이게 이 피아노는 짝퉁입니다. 왜 짝퉁이라고 하냐면 자기 집엔 피아노가 없었는데 친구 집에 가니까 피아노에서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 절대 제 마누라 집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대학 때죠. 이렇게 대학 때 친구들 어울려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 천사네. 지금이야 뭐 내 앞에서 뭐 굉장히 나를 잡아먹을 듯이 하지만 이때는 정말 천사 같네요. 대학 때 사진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본항공이라고 하는 항공사에 한국 브랜치에 취업을 했는데 위탁 이렇게 하는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직접 취업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줘가지고 인력 업체에서 이렇게 송출받아서 소속은 그쪽으로 해야 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이런 고용 형태. 그래서 그거 또 열심히 머리띠 두르고 투쟁해가지고 정직원으로 바꾸고 하는 이런 거 노조 활동하는 건데 난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그 활동 내역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내 발표 같은 거 하고 무슨 뭐 연말 파티하면 꼭 나서고 그리고 둘이 연애하던 시절에 가평에 있는 산 이렇게 갔던 그 내용이고 그래서 군대 시절입니다. 이렇게 면회 와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면회 와서 찍은 사진 2장이네요. 저희가 이제 공부 안 하다가 중국어 공부 좀 하고 싶어서 학원을 가서 이렇게 만났어요. 마누라를 중국 학원에서. 마누라는 중국어 공부하는데 이제 취업은 일본 항공을 해서 다시 일본어 공부 다시 했죠. 그래서 난 전공 별로 신경 안 써요. 박젠들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그 영어 배웠던 그런 노하우로 중국어도 배우고 한국어 배웠던 노하우로 또 뭐도 배우고 하는 거지. 공부 안 하는 것들이 꼭 뭐가 뭐 어렵네요, 쉽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마누라고 요 옷은 좀 사연이 있겠습니다. 내가 3학년 때 알바를 꾸준히 해가지고 그 당시에 40만 원짜리 그 엠마누엘 운가로 옷을 사줬어요. 꼭 잡으려고. 그래서 이걸 뭐 이거 사주고 몇 달을 굶었는지 몰라요. 지금으로 치면은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되죠. 84년도 3년도에 40만 원짜리 옷을 그 지금은 에비뉴얼로 바뀐 롯데백화점 명품관에서 제가 딱 사줬죠. 뭐 그런 어떤 허세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혼에 이렇게 골인해가지고 결혼해서 같이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습니다. 없는 살림에 하와이로 갔어요. 뭐 이유는 마누라가 항공사에 있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이 좀 싸게 나와서 간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점 모시듯이 합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봐요. 상전이잖아. 항상 저를 깔고 있고 저는 모시고 삽니다. 이유는 이제 제가 4학년 때 돈이 없어서 학교를 휴학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고민할 때 제 마누라는 이제 숙대 다녔으니까 거긴 사립대학이잖아요. 사립대학 등록금이 그 당시 한 90만 원 되고 저희가 한 4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전장을 받았는데 집에다가 반장 받았다고 뻥치고 50만 원을 저한테 줘서 그거로 이제 쌀 팔고 등록금 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은인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내가 뭐 이 마누라보다 더 좋은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났으나 그래도 의리를 지키느라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요거 학원에서 만났다는 걸 얘기하려고 양쪽에 사진 놓은 거고 여기에 사진을 안 놨지만
그 당시 이 학원에서 저의 은인을 만났죠.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학원비가 3만 원인가 그랬는데 딱 첫 달 한 번 내고 그다음 도저히 못 내겠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학원 선생님한테 원장 겸 이제 직강하시는 분한테 저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다녀라. 내가 공짜로 가르쳐 주마 했는데 그 양반은 고급반 선생님이고 저는 이제 생초짜로 막 시작하고 그다음 놀다가 생초짜로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학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원장하고 선생님 사이에 또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 수업은 할 수 없어서 제가 원장 직강하는 그 왕필명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고급 수준인데 도저히 못 따라가 가지고 그냥 교재를 깡그리 외워서 한 권을 처음부터 토시 안테 다 외워버려서 수업을 따라갑니다.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그런데 발음이 워낙 후지다 보니까 그 발음을 교정해 주겠다고 하는 서진숙이 등장하고 김진곤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이런 사연이 있는데 저는 이 왕필명 선생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저희 대학교 연사도 있으나 이 학원 선생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제자 하나를 키워내고 그래서 제가 책 쓰면 꼭 보내드리고 당신이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라고 하는 거 똑같죠. 예. 그러므로 아까 my solitude라고 했으나 그 솔리투드가 단독자로 존재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인연의 이 연결 네트워크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온 학교가 바로 이 대전산업대학인데 지금의 한밭대학이죠. 예전 산업대학을 하다가 바꿨으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무엇이 제대로 사는 거 내가 이게 옳다가 아니라 이것이 옳다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 그러니까 남한테 증명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판단했는가. 그것이 너의 판단인가. 네가 지금 하는 게 신념이 있는가. 미칠 듯이 하고 싶은가. 라는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업 하나를 하더라도 이건 계룡산 입구에 있는 그 곰츠라고 하는 카페인데 지금은 야간이 없죠. 예전에 야간 있을 땐 학우들을 일부러 내가 돈을 내서 카페로 다 오라고 해서 여기서 수업합니다. 빌려가지고 동등하게 앉아서 같이 수업하고 읽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런 거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제 청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쇄 문화에 관한 거 책이란 거에 관한 거 배우면 좋아. 직지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말만 가보자고 그래서 직접 거기 가서 그 옛날 인쇄하는 거 직접 해보기도 하고 실습도 해보고 목판과 그 금속판의 차이가 뭔지 느껴보기도 하고 왜 종소로 썼는지도 얘기해보고 뭐 이런 거를 꼭 했어요. 저는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강 아니 저 뭐지 영월에 래프팅 하러 간 건데 그 당시 이제 중국에 2013년도인가 뭐 이때 사스가 한번 등장해서 중국이 초토화되고 뭐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할 때 그러면 수업 어떻게 하나 그래서 대신 제가 다 맡아서 그 학생들 수업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기념으로 2박 3일 이렇게 영월 래프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경포대 들렸다가 부산까지 해운대까지 가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여기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대학로 그린 학전 소극장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는 이 연극을 같이 보러 가고 그리고 거기서 사진 찍고 뭐 같이 설명도 듣고 하는 그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이 학술제를 마친 학생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기회를 주고 돈 이렇게 해가지고 2004년도인가에 이때 이제 그 콘도 빌려서 밤새 토론하고 술 마시고 이 통영에 또 답사하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 무지히 많아요. 이건 2002년 월드컵 할 때 같이 또 응원 나가고 이 친구는 이 친구랑 결혼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저의 보람인 거죠.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그다음에 한 학기 수업 어땠는지 같이 얘기 나누고 뭐 이런 거고 요거는 학생이 통기타라고 하는 그 옥타브인가 뭐 어딘가 거기 회원으로 열심히 하고 이제 공연한다고 해서 공연장 찾아가서 또 뭐 먹을 것 좀 사주고 찍고 하는 그런 거고 뭐 요거는 뭐냐 이거는 공자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자 응원하러 간 거고 요거는 머리 빡빡 한때 밀었던 때가 있는데 특강할 때
졸업생 특강하고 할 때 이제 같이 들어주고 하는 이런 사진들은 이제 전부 다 그 제가 주례 선 거예요. 저희 제자. 저 제자 아니면 주례는 안 하는데 예. 이 친구는 이제 2002년도인가요? 결혼할 때 이분이 이제 대만 양반이에요.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로 한국어로 줄여서 하고 그다음에 중국어로 통역해서 제가 얘기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하는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다 원고 작성해가지고 올려주고 띄워주고 뭐 설명하고 하는 그 결혼식 하는 거고 예, 이 친구는 지금 예, 이번에 소방청에 근무하고 있는 이 친구 결혼식 할 때 뭐 이 친구는 어디 동방항공인가에 근무하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만 뭐 이런 거고 꽉 CC죠. 둘이 학술자다 만난 CC 결혼할 때 아마 이거는 2007년 4월 17일인가 이때였을 거예요. 결혼식 거의 다 기억합니다. 이 친구는 우리 과에서 이제 교직 과정하고 최초로 이제 문지 고등학교인가요? 그쪽에 발령 받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할 때 제가 또 이렇게 주례하고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건 인기 예, 지금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이 LG 무슨 지사장으로 가 있는데 예, 뭐 티격태격하고 뭐 그런 사연들이 있네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나란 인간이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나. 요거는 이제 현충원에서 돗자리 깔고 수업하고 놀다가 이제 끝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졸업생인데 제가 책을 쓴 거를 전달해 주고 하면서 기념으로 찍은 겁니다. 지금도 2년이 다 이어지죠. 이 친구 멕시코까지 제가 책 보내줬어요. 책값이 5만 원인데 운송료가 15만 원 들었어요. 남들이 미쳤다고 하죠. 20만 원이면 뭐 할까 싶은데 예,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쓰는 재미죠. 저가 취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는 못 챙겨주죠. 뭐 한 1년에 뭐 6, 70명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다 챙겨? 물론 이제 뭐 가끔씩 수복 쿠폰도 보내주고 하지만 그건 뭐 그렇게는 못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뭔가 서로 교감이 생기는 녀석들은 끝까지 제가 챙기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이건 학술자인 것 같다. 학술자 할 때 같이 챙겨주고 사진 찍은 거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학교에서 뭐 학점 얘기하고 공부 얘기하면 막 미쳐 죽겠어. 뭐하러 학교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좋은 게 재밌는 게 많은데. 예,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야구 좋아해요? 여기 있네, 야구. 야구 하는 거. 설마 잘하겠습니까? 제가 야구 타율이 3할이면 20대 선균이 같은 거나 7할은 쳐야지. 뭐 노안도 왔겠다, 뭐 몸도 조금만 아프겠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 그거 재미죠. 학생들 밥 사주는 재미고. 예, 이게 이제 저의 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충대 앞에 스타벅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노트북이 있고 예, 저의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데 사실 저도 연구실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지금이야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별로 그렇지는 않지만 같이 뭐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준비해내고 또 교직에서 교직 시험 보려고 뭐 교원 임용 자격 시험 보려고 학생들은 모여서 공부도 매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학생들에서 내 연구실 마음대로 쓰라고 연구실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써라. 왜냐면 그러면 자기 물건 그대로 놔두고 정말 자기 연구실처럼 쓸 수 있잖아요. 뭐 나야 뭐 그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니들 써라 하고 하다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또 마누라 집에 방이 없냐고 얘기가 나올 테니까 나중에 나올 겁니다. 왜 여기를 돌아다니는지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진은 뭐냐면 아이폰이 나오면 저는 늘 1등으로 교체하는 게 제 허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 같으면은 늘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앞에 이거 뭐 코팅이라고 하나 이거 뭐 필름 이거 안 하고 이거 저 안 합니다. 이 좋은 거를 뭐하러 2, 3만 원짜리 허접한 거를 씌워놔 가지고 뭐 그냥 까짓것 버리면 다시 사면 되잖아 라고 하는 이런 그 허세 쩌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항상 1등 오리거를 제가 바꿉니다. 그래서 뭐 나만 하면 안 되니까 마누라랑 같이 이걸 바꾸면 사진도 찍어주고 뭐 해가지고 그 지점에서 또 뭐 이렇게 뭐 해주는 이런 것들 예.
이거 사진입니다. 예. 야구와 앱등이의 허세 이런 게 저의 또 그다음에 이제 카페를 전전한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 2014년 4월 16일 하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뭐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하필이면 또 안산 그죠 서울 강남이 아니라 그 안산에서 제주도 가면서 그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 그래서 저도 학생들을 챙기는 것도 그런 겁니다. 지잡대라고 하니까 챙기는 거죠. 내가 서울대 교수면 절대 안 챙겼을 거야 그놈들. 그죠? 우리 학생들하고 부딪히면서 아 그게 아니야. 그거는 기성세대들 너희들에게 씌운 아주 되먹지 않은 굴레일 것이지 그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나는 지잡대는 말 서슴을 씁니다. 왜냐고요? 내 새끼니까. 뭐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 내 아들 아이고 넘어가 버렸다. 돌아오라. 예, 한 장 더. 요거는 이제 저희 소중한 것들 중에서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네, 소중한 것 중에서 이건 아들내미입니다. 같이 파마도 하러 가고 예, 농구도 같이 하고 이런 사진인데 실은 요거는 한국이지만 나머지는 다 미국이에요. 나는 대학 중고등학생 야자 시키는 게 너무 막 참을 수가 없어서 쫓아보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때도 나도 야자하기 싫어가지고 교장하고 싸우고 그때 그랬죠. 교장선생님 당신이 대학 가? 내가 대학 가? 내 대학 내가 알아서 가는데 왜 이렇게 야자를 시켜? 해가지고 그냥 안 다녔거든요. 근데 뭐 애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냥 보냈고 물론 뭐 200명 중에서 180명 하는 거 뭐 희망도 없고 해서 보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기도 하고 뭐 지금도 싸워요. 오늘 아침도 싸우고 왔어요. 왜냐면 잠시 마치고 다시 나갈 때 이제 집에 와서 생활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 나도.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또 제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죠. 같이 이렇게 밤하고 예, 딸내미입니다. 딸내미는 영국 런던에 있는데 예,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꽤나 하고 있죠. 예, 우리 가족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예, 이제 많이 나이 든 저하고 1살 차이도 안 나 65년생이니까 몇 달 차이 나는 제 마누라 사진입니다. 이게 저희 소중한 것들입니다. 죽고 나서 그래도 내 가족, 그죠? 그리고 제일 미워하는 김태서 내 아들. 그런 생각만 하면 안쓰럽고 어떻게든 사랑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들은 나 보면은 삐딱하게 나가고 나도 아들 보면 삐딱하게 나가고 어떻게든 살풀이 좀 하려고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아들내미입니다. 대서야 사랑해. 예, 그리고 어려서부터 외국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텐데 항상 아빠만 생각하는 우리 비담길 같은 내 딸내미 김보림. 보림아 내가 너를 사랑해. 태서보다 더 사랑해. 예, 이런 게 나의 소중한 것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여기 나온 게 내 아들 태서, 내 아들 보림이 예, 이렇게 같이 체스 두고 서로 안 지겠다고 판 뒤집고 하는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2004년에 찍었는데 마누라하고 가끔 데이트하러 가면 이렇게 별짓 다 하는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은 애들 한라산 등산했을 때 사진. 그리고 이거는 예, 전주에 단편 영화 혹은 영화제 할 때 애들한테 산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꼭 같이 가고 감독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게 하고 하는 그런 거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갔던 게 이 중국 문학 혹은 중국 문화 이런 수업을 듣는 학생들하고 조인해서 그 학생들 계획도 세우고 감독하고 인터뷰도 하게 하고 직접 보게 하고 하는 차편도 마련하게 하고 하는 그런 걸 했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를 바라서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뭘 외워서 학점 받는 게 저는 지금도 경멸합니다. 그럼 뭐하러 대학 다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런 보림이가 예, 영국 런던에서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는 밥 못 먹고 밖에서 덜덜 추운데 밥 먹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예, 웃고 있으나 속은 떨고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예. 코로나 발생하기 직전에 딸내미 만나러 가서 이렇게 뿌잉뿌잉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합천인데 가야산 중턱에 있어요. 애들 그 초등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취학 전에 시골 생활을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캠프 보내서 한 달씩 가서
살 터질 때까지 좀 고생 좀 시켜보고 뭐 그 정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저의 관념적이었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당차게 크기를 바랐던 그런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따로 마련은 안 했지만 그 유학 가기 전에 대전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도보 여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면서 잠은 이제 그 뭐야 찜질방 같은 데 자고 그다음에 청소년끼리 갔다고 해가지고 중학생하고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갔으니까 뭐 쫓겨나면 또 막 노숙하고 뭐 이러면서 갑니다. 그래 그걸 견뎌내야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흔들리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보냈죠. 그래서 나중에 12월 30일 날은 진짜 쫓겨나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여기서 가서 광주 쫓겨났거든요. 쫓겨나서 가서 그다음에 일부러 호텔 잡아서 재우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출발시키고 그때 도와준 선생님한테 또 제가 또 감사하고 뭐 이런 별 짓을 많이 했어요. 저의 취향이 뭐냐고요? 저도 여행 가는 걸 좋아합니다. 예,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래서 뭐 이거는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거, 이거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죠. 근데 저는 보면 항상 사람이 있어요. 예, 물론 없는 데 가서 혼자 찌그러져 있기도 하지만 그쪽에 젊은이들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야, 너 가기 전에 내가 콜롬비아 하면 맨날 마약만 생각했는데 니들 안 그렇네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그쪽에 맛있다고 하는 거 같이 먹어가면서 토론하고 하는 그 재미로 돌아다닙니다. 여기는 우스와이아, 그죠? 푼타 아레나스네요. 그 바로 위에는 아르헨티나의 맨 남부인데 그쪽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청소년들 같이 하고 안 되면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기라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저녁에 찍은 파리 에펠탑인데 그 장소에 또 딸내미가 가 있네요. 이게 역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호주 시드니의 원주민들이 어브리지널이 그 디거리도를 연주하는 모습 찍은 거고요. 요거는 길림성이에요. 나중에 92년도인가요? 이때 제가 수료되자마자 바로 갔는데 그때 이제 호텔 앞에서 찌그러져 누워 있는 사진. 그 다음에 90년도에 이 중국의 왕푸진 거리 직접 찍은 그 사진이고 이거는 사람들 그 좌판 벌리고 물건 파는 거 보고타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리우데자네이로인데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 좀 머리 좀 정리하겠다고 갔는데 이 미용사 아저씨가 너무 눈이 매서워가지고 나중에 사진 찍고 보니까 그렇네요.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집트 카이로죠. 그쪽 친구들 또 꼬셔가지고 얘기 나누고 같이 사진 찍고 여기는 뉴욕의 피프스 애버뉴니까 애플도 앱등이가 또 한번 가봐야죠. 그 애플 스토어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하라. 아이고 나와라. 예, 이건 사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 스페인부터 출발해가지고 스페인 한 바퀴 돌고 쓰고 있던 차를 렌탈한 차를 반납하고서 다시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다시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메라케시하고 뭐 카사블랑카 들렸다가 여기까지 가는데 막 몇십 시간씩 차를 몰 때마다 혹시 이거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장 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갔죠. 그리고 이제 사하라에 들렸다가 올 때 이런 고원지들 지나가지고 가는데 이게 이제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잠시 바람 좀 쐬야지라고 하고 차를 내렸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우리 집 말하면 매실 같은 거 있잖아요. 애프리코트 이런 거를 이제 절여서 요거 간식으로 좋다고 팔려고 하는데 나는 콧방귀도 안 끼고 안 먹어 임마 하고 제가 안 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다가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차가 펑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펑크 낸 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도 우리는 피해의식이 있어서 알고 보니까 진짜 펑크 난 거예요. 자, 이런 데서 펑크 나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조 요거 어디 있어 가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제끼를 해도 이게 안 떠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그제서야 안 먹어 하던 그 얼굴에서 온갖 아부의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도움을 청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다가 자기도 못해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이 트럭 같은 차에 싣고 있는 장비로 동원해 가지고 저의 그 뒤에 트렁크에 있던 보조 이 타이어로 교체를 했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진짜 10박스 샀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차량 수리를 마치고 났을 때 이 안도감에 이 양 이빨이 다 드러나고 있죠. 사진 찍어준 그 자기 친구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얼굴도 잘생겼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인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가는 도중에 휴게소에 들려서 먹는데 아, 휴게소가 정말 좋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부축간처럼 바로 고기를 직접 거기서 그죠? 좀 크게 확대해 줄까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예. 좀 이 푸주간 같은 데에서 아니다. 푸주간 같은 데서 고기를 직접 이거 주세요 하면 그걸 썰어요. 예, 그걸 썰어 가지고 이렇게 화로에 굽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로에 구워서 빵하고 구워진 요거 진짜 맛있었어요. 뭐 유생 이런 건 난 신경 안 써. 어차피 뭐 안 본 데서 더럽게 안 하고 보인 데 더럽게 안 똑같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하나의 방식이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또 가입을 해서 낙타를 타고 또 가해져 왔으니까 그렇게 가서 이런 캠프에 텐트를 치고 제가 잤죠. 그런데 제가 재밌다고 하니까 정말 뜻깊었다고 하니까 딸내미가 이렇게 또 자기 친구들을 거느리고 같이 간 거죠. 친구들을 거느리고 같이 가서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사진을 찍고 즐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스타일하고 내 딸내미가 인생을 살아가는 스타일이 이렇게 다르구나. 딸내미는 그걸 가더라도 이렇게 화려하게 그 치장을 하고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는 걸 즐기는구나. 내 딸내미 인정해주고 또 내 딸내미가 좋아하는 걸 하도록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봐요. 다르죠? 확실히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찍는 모습 이렇게 보면 아, 사람은 10인 10색이구나. 10명 있으면 10개의 개성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다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제가 저번에 안나푸르나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안나푸르나 간 사진입니다. 조작하는 가운데 넘어가 버렸는데 요거는 이제 안나푸르나 가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해발 4,000m 좀 넘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선배인 추성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네팔에 자원봉사하러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안나푸르나 등반했던 거를 저한테 얘기해 줘서 그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갔습니다. 제자랑 같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제자가 얘기해 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캡슐 디자인 시간에 나는 안나푸르나 이렇게 다녀왔어 해서 내가 한번 가리라 하고 갔던 게 내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자한테 허튼 약속을 하지 않냐고 지켰다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서 이렇게 쭉 거기 사는 꼬마들 사진 찍고 빨래 널어놓은 거 이런 거 모습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먹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집트의 뭐죠 피라미드인데 이거는 제가 거기에 한 열흘 이상 머물렀으니까 뭐 직접 걸어 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어떤 구조인지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얼마나 뜨는지 알 수 있게 정말 하루 종일 내가 찍어보고 조사해보고 안으로 들어가보고 할 수 있었으니까 이건 이제 그럼 여기는 저기 어디냐면 노르웨이의 트룰통과라고 하는 이 사진 찍은 곳이 트룰통과예요. 여기 딸내미랑 같이 갔었고 이렇게 한적한 길을 직접 내가 차 몰고 나중에 걸어가고 이렇게 했었고 이게는 호주의 멜번 옆에 있는 그 12 어파스터리니까 12사도상이 있는 그 지역이고 여기는 아르헨티나 그 피츠로이 그러니까 엘 칼라파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피츠로이이고 이거는 엘 칼라파테에 있는 빙하 그다음에 여기는 그 유유니 사막이라고 볼리비아에 있는 거고 이거는 마추픽추 여기는 그 송네 피오르드 네덜란드 저기 노르웨이 그다음에 여기는 갈라파고스예요. 제가
다윈의 그 종의 기원 읽고서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한번 직접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직접 탐사를 했었죠. 그다음에 스페인의 이 직업 학교인데 우리 치고 나면은 이제 전문대학교인데 여기에서 미술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장님인데 작품을 제작하는 걸 보고 내가 막 생각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칠레의 알타카마 사막, 아카타마 사막인데 찍은 거고, 요거는 뭐 여러분 잘 많이 알죠. 뭐 그 뭡니까 요게 그 호주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팔밀리에 성당 기오딘가 가우딘가 뭐 이 양반이 100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다는 그 거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르웨이에서 저 북단에 있는 트롬세인데 그 지역에 여기 아문센이 북극 탐험을 할 때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여기에 가니까 또 무슨 공연이 있어서 봤는데 그 공연하던 거에 그 사진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It's never too late to be a rock star.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에 대한 열정 그렇죠. 그러니까 never to be late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락스타 될 게 늦은 건 없죠.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하나 찍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거는 아들내미 다니던 대학교에 또 셔츠 이렇게 하나 입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솔까말 돈과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니려면. 그걸 말하기 전에 일단 그렇게 다닌 게 어떻게 정리가 되고 역사가 되고 내가 기록하는가가 큰 문제가죠. 사실은 그걸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로 열심히 찍고 뭐 그다음에 폰카로 열심히 찍고 나중에 보면 다 한 번 사라지기도 하고 뭐 언제 찍은지 찾으라 그러면 못 찾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좋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걸 어떻게 너희들 다 기록하니? 어떤 식으로 할 거니? 그거 해결 못하면 나중에 디지털 쓰레기 되잖아 라고 하는 얘기 하려고 한 거죠. 자, 봅시다. 저는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우리 김영호 아버지가 남겨놓은 필름 카메라 인화본 사진을 전부 다 하나씩 전부 다 스캔을 했죠.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진숙 내 마누라가 가져온 사진도 스캔을 하죠. 여기도 칼라로 변화해요. 1974년부터. 이거는 제 장모님이에요. 서진숙이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 가져온 거 스캔해서 넣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과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메타 정보가 일치되어야만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달이 걸리더라도 짬 내서 차근차근 거기가 나의 기록들을 보고 재생하고 재구해서 그걸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사진 찍기 좋아하는 우리 마누라 대학 다니던 시절 거 다 하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2000년도로 넘어가면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와 폰카 시대로 넘어가죠.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디지털 카메라는 장소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이 안 되지만 이제는 장소와 시간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진 5만 장이 좀 넘어요. 그럼 5만 장 중에서 말이죠. 책 5만 권 있으면 어떻게 찾니? 그런 거죠.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항상 최신순, 그 다음에 찍은 순서, 인물순, 장소순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그런 앱을 내가 활용해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몰라요. 다른 것도 뭐 안드로이드 앱도 있고 뭐 구글 포토도 있고 하지만 처음부터 써왔던 거고 나름 거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애플 아이포토로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은 일단 시대순으로 날짜별로 전부 다 특정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시점에 내 딸내미는 런던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그러면
런던 시간과 여기 시차를 어떻게 보정을 할 건가? 그러면 거기가 뭘 기준으로 세울 때는 뭘로 하고 거기 메타 정보를 열면은 요거는 찍은 장소가 런던 시각인지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얘가 좀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합니다. 저도 그걸 충분히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평생을 살 거면 그게 문제가 없지만, 그죠? 내가 외국 여행 갔다 왔을 때 그 메타 정보가 그쪽 표준시로 맞춰지면서 동시에 또 한국 시간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내야죠. 그걸 해내야 되는 거죠.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저는 뭐 이미 전문가 이상으로, 왜냐면 내가 관심 있어 하니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래서 장소만 한번 늘려본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어떻게 했냐면은 장수 순으로 정렬해 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몇 장 찍고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여기 안 가봤다고 제가 무슨 뭐 나중에 아프리카 이런 사람 전혀 없어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가. 그냥 내키면 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가 좋았냐고? 그걸 뭐 어떻게 알아? 그냥 네 맘이지 뭐. 우열이 어떻게 있어? 그죠? 어떻게 선택해줘? 그죠? 우리는 여긴 권위 나름대로. 그죠? 성균이 나름대로. 다 각자가 있는 거죠 뭐.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로마대로, 그죠? 미국은 미국대로. 뭐 미국 저 사진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 말은 엄청나게 가봤다는 거죠.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가봤어요. 그러나 모든 장소에는 그 장소의 사연이 있기 마련이죠. 각각의 특징이 있기 마련이고. 그거 어떻게 알아? 네가 선택해야지. 예, 이렇게 합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찍는 게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쓰레기가 되는 지름길이다. 길게 보자. 인생 길다. 짧다면 짧지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할게요. 뭐 예컨대 10년 전 사진 중에 어떤 거 한번 찾아와 볼래라고 뭐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 거죠. 물론 뒤지고 하면 찾겠죠. 나중에 짜증이 좀 나겠죠. 인생에 그렇게 살아.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예, 이거는 제 모니터입니다. 원래는 이 상태죠.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그 iOS, 즉 애플 맥북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도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접 쓰는 거면 바탕화면 올려놓는 거고 평소에 바탕화면 이건 안 나오죠. 예, 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작업하다가 저장하기 뭐하고 힘들 때 그냥 바탕에 막 늘어놓잖아요. 나는 그렇게 그것처럼 게으르고 짜증나는 게 없어. 항상 폴더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찾고 또 기능을 하죠. 바탕화면에 그 뭐죠 폴더가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뭐죠 뭐 비둘기 뭐 종달새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들 보면 막 걔네들 새 같아. 뭐 외산화 씻고 막 그런 거죠. 예. 깔끔합니다 저는. 왜냐고요? 작업을 마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정위치에 들어가니까. 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그대로 또 다시 펼쳐지니까. 그렇게 내가 컨트롤하니까. 재밌잖아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저의 비밀입니다. 저의 차입니다. 원래는 차도 없었는데 시내버스 타고 다녔는데 야구 뭐 배낭이나 뭐다 이렇게 넣고 다니면 도저히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막 야구 배트 2개를 싣고 시내버스 타니까 사람들 다 피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차 하나 이거 샀습니다. 제일 그 뭐죠? 저렴한 거로 해서 1,000만 원이 안 되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사서 이거 계속 타고 다닙니다. 차에 돈 쓰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비밀입니다. 아까 여행을 어떻게 하나의 비밀인 거죠. 예. 저는 벤츠를 주면 빨리 팔아가지고 여행 갈 것 같아요. 그거 닦는 시간도 아깝고 요거는 뭐 1년에 세차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래도 별로 안 아까워요. 근데 누가 벤츠 S클래스나 마이바흐 주면은 막 아니면 뭐 맥라렌 이런 거 주고 뭐 포르쉐 주면은 페라리 이런 거 주면 또 닦고 싶잖아.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할 일도 많은데. 이거 딱이에요. 기아 자동차의 모닝.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집입니다. 저가 마누라랑 둘이 사는 집인데 방 한 칸짜리 그 오피스텔에 삽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나 마누라 코 고는 소리는 그냥 다 듣고 삽니다. 이게 이제 저희 옷의 전부입니다.
저와 마누라가 갖고 있는 옷의 전부죠. 예, 안 입는 건 무조건 예, 재활용 내놓습니다. 1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안 입은 거 당장 내놓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삽니다. 그래야 그 나중에 또 얘기하겠다. 유언장 얘기하면서. 예, 그리고 요거 예, 침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책입니다. 옛날 책 엄청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읽지도 않는데 폼으로 다 사놓은 게 많더라고. 다 버렸습니다. 요것도 곧 버릴 겁니다. 가능한 건 뭐죠? 이제는 PDF로 있고 들고 다니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물론 그래서 저는 이 맥북도 1TB 혹은 뭐 2TB 항상 최고적으로 합니다. 생각해 보면 거기에 도서관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자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거에 미련 가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도 이렇게 치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앨범 같은 것도 디지털화 시키고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옛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 찾아주죠. 누나들한테도 보내주고 친척들한테도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안 가져가겠다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버리고 그렇지만 저는 디지털을 갖고 있죠.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한다고 해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방 한 칸에서 합니다. 예. 여기 빨래 널고 요거 있고 예. 평소에 사람 찾아오면 약간 감춰놓습니다. 반스 같은 거 드러나면 좀 속상할까 봐. 뭐 그 정도 나머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전혀 밥 먹고 사는 지장 없더라고요. 자, 이거 월세 40만 원 되거든요. 이 방. 그 다음에 차. 어차피 뭐 저거 세금 얼마 안 나오겠죠. 그럼 돈이 남겠죠. 집 없어요. 예, 그게 비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죠. 즉 어떻게 쓰겠느냐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즉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나의 욕망 지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선택이죠. 공부할 거냐 놀 거냐 롤 할 거냐 아니면 중국 공부할 거냐 하는 것처럼 예, 선택인 거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공부하는 거죠. 지금은. 그럼 나는 왜 그렇게 선택했느냐? 애들 둘을 유학 보내려면 돈 필요하잖아. 그러면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뭐 다 하고 할 수 있으면 다 하지. 그러나 선택하겠으면 보냈다면 해줘야죠. 외국 가서 학생 비자로 가는데 알바하다 걸리면 그거 참 쪽팔리잖아. 해줘야죠. 당연히 해주죠. 그러니까 뭐 미국도 물가도 비싸고 뭐 학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집중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선택이는 거죠. 그 선택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애들이 이제 졸업하고 뭐 한 놈은 런던에 가 있고 한 놈은 또 뭐 딴 데 가서 뭔가 하겠죠. 그럼 내가 어떤 순간 죽는다 치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걔네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나는 이미 뭐 3일장 끝날 것 같아. 그죠?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마찬가지죠. 무슨 미련을 갖겠어요. 그죠? 그럴 때 미리 유언장을 써야죠. 나는 죽으면 화장해라. 유골함은 어디에 뿌려줘라. 이렇게 해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선택권은 니들한테 연락이 가면 올 수 있고 보고 싶으면 화장을 미루고 대기하라고 연락을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냥 유골함만 보고 할 것 같으면 화장을 진행하라고 이런 거를 이제 유언장에 쓰는 거죠. 내 상황에 맞게 이건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60 이전에 죽고 애들이 공부를 마치기 전에 죽으면 나의 퇴직금과 저축한 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학비를 쓰어서 마치고 내가 65살 넘어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 그 내용을 적는 거죠. 근데 그건 아직도 적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진곤이 죽은 다음에 주변에 알리지 말고 서진숙, 김부린, 김태서가 오롯이 김진곤을 추억하는 시간을 24시간 이상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촌들 형제죠 연락하려면 하고 그것도 필요 없으면 하지 마라. 내가 근무한 대학 다녔던 대학 참여했던 모임 사람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써갔어요. 뭐 구차하잖아요.
그거 뭐 부담 주고 하니까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나중에 알 수도 없는 거고. 대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안 했지만 왜냐하면 개인 정보니까 제 맥북의 아이디 패스워드 왜냐하면 이제 열어봐야 하니까 그 다음에 통장 번호하고 비밀번호 그 다음에 어디에 뭐 있는지 이런 걸 쭉 적어 놓았어요. 이게 이제 나의 유언장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고요? 이제는 우리 어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해서 부모 생각해서 뭐 가지 마라 이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저희 인바디 한 겁니다. 예, 제가 한참 체중 많이 나갈 때 88kg, 87kg 나갈 때 이제 20.7kg가 지방이었네요. 그 다음에 뭐 36.9kg가 골격 끊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좀 PT도 하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1년 전에 건데 여기 지방량이 10인가 이 정도 되고 체중은 이제 73.8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늙어서 요양원 가고 할 때 남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한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늦게 하고 있다는 뭐 그런 정도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야 이거 아니다. 쪽팔리게. 예, 요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5월 3일 날 월요일에 일어나서 뭐 하고 이렇게 했고 4일 날 뭐 하고 했고 이거를 제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빨리 닫아야죠. 저의 일상생활이니까 여러분 보면 안 돼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자 봅시다. 일단 나의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관련된 파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의 날짜에 다이어리를 가고 다시 관련 파일을 가고 사람들에게 주고받은 메일로 가고 하면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겠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뭐죠? 그런 사연과 이야기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삶이 있는 거지 몸뚱아리 자체가 삶은 아닌 거죠. 그러므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끊임없이 구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잖아. 이해됐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럼 그걸 어떻게 구술해내지? 어떻게 내러티브를 만들지? 어떻게 나레이션 하지? 우리는 도대체 대학에서 뭘 배우는 거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뭐 그런 거죠. 대학은 왜 다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냥 노트북 딱 켜면, 맥북 켜면 3시간 만에 켰다면 3시간 한 거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이죠. 내가 이건 교육 폴더인데 교육 폴더에는 뭐 강의 계획서 뭐 이런 게 있고 강의 계획서 자료 답안지 컨설팅 리포트 시간표 시험 일기도 있고 그 중에 중국의 서예 문화는 요런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리포트를 냈는데 내가 읽어보고 고쳐줬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일목요연하게 클릭이 딱 되겠죠. 정리하지 않은 자료는 쓰레기죠. 그런 거 뭐 더 보여드릴 게 많은데 그냥 그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메일도 항상 저는 그때그때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10,000개, 20,000개 넘어가더라도 항상 찾아낼 수 있게 소팅이 가능하게. 자, 그런데 저는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하는데 뭐 강의 같은 것도 녹화하면 전부 다 녹화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클라우드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예,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도 사서 또 합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다 또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서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뭘 할 것인지를 쭉 적은 계획표입니다. 요 두 개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마누라의 대사기,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장모님 언제 태어나서 돌아가셨는지, 애는 언제 학교 들어가서 어디를 전학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든 그 대사기를 여기다 이렇게 쭉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이렇게 무료 불다 받는 거를 지극히 경멸하고 싫어합니다. 항상 돈 내고 듣자. 그래야 그돈 먹고 살죠. 그래서 저는 주로 듣는 건 애플 뮤직입니다. 뮤직에 가입해서 듣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 두 가지 가수 중에 존 레논의 워킹 클래스 히어로 해가지고 이 노동계급의 어떤 영웅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항적인 노래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알코올 중독돼서 일찍 세상을 떠난 에이미 와인하우스죠. 이 사람 너무 제가 존경합니다. 뭐 그렇다고 일찍 죽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은 없으나 그 뭐 리헵 같은 거 보면 이 재활 치료 같은 거에 대한 비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의 마지막 코멘트는 뭐냐면 지금 하는 작업은 제가 전공이 중국 문학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소개하는 쪽으로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제 이야기,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허접하지 않고 자기 주체성을 세울 수 있게 서로 정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TV에 나오는 그 가짜 멘토들의 그 가증스러움을 설파하는 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그런 싸구려의 그런 속아 넘어가서 막 왜 아파? 그게 무슨 쓰레기 같은 뭐 그런 그게 아니라 정말 내면의 진지한 목소리에 그 기울이고 아픈 만큼 성숙해질 뭐가라도 있어야죠. 그것도 없는 그런 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소개해 준 거고 끊임없이 하고 끊임없이 글 쓰고 훈련한 다음에 저는 은퇴한 후에도 죽는 그날까지 할 일이 많죠. 제 이야기도 써내고 이렇게 저희 아버지 삶도 정리하고 학교에서 만난 무수히 많은 제자들과의 그 인연도 정리해 놓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노트북 하나면 충분한 거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어디에 가도 와이파이에서 그냥 써서 송출하면 되는 거죠. 무슨 돈이 필요하고.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은 뭐죠? 독서력이 왕성하고 항상 무엇이 옳은지 정의의 편에 서려고 했다는 그 자세들. 그거죠. 그래서 저는 지잡대 교수인 게 너무 행복합니다. 각자 자신의 출세에 눈이 멀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소위 무늬만 인류대학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부딪힐 여지를 그래도 안고 있는 우리 대전 한밭대가 있는 게 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런 대학을 직업 소개소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덜 떨어진 XX들을 쳐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어차피 삼성 취업했다고 플래카드 거는 게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그것이 그놈이 우리 학교에 해준 일이 뭐고 나 인생에 무슨 상관이야? 그죠? 취업률 전화하면 안 받으면 되잖아. 왜 사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래서 내 아들내미가
철학 공부한대요. 미치겠어. 굶어 죽겠다가 얼마 전. 근데 너무 자랑스러워. 피는 못 속이는구나. 그래서 싸웁니다. 잘하라고. 그죠? 비유가 천박하지만 공장에서 볼트나 너트를 죄는 손은 열심히 많이 필요하고 그럼 기계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겠으나 하지만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이런 그다음에 인식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는 세계적 석학 하나가 유튜브에 띄우면 되잖아. 즉 대체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먹는 게 내 입으로 안 들어가면 우리는 굶어 죽죠. 배달 과정은 수없이 바뀌고 재배 방법이 수없이 바뀐다 하더라도 내 입에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 직접성으로 움직이는 건 우리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이렇게 떠드는 이런 거는 무수히 대체될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잖아요? 즉 예전에 가수는 동네마다 필요했겠죠. 교통수단이 나빴을 때는 당연히 동네마다 필요했죠. 국가마다 필요하죠. 지금은 어떻게 되죠? 생각해봐요. 아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가수의 수가 줄 수밖에 없고 승자 독식이 되고 터지는 놈은 수없이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건가? 그냥 막연하게 전 여행 좋아해요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이걸 대학에서 왜 합니까? 그죠? 그 의미와 그것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죠. 한 번이라도 글을 쓰고 다시 고쳐주고 빠꾸 먹고 또 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걸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한밭대 중국어과의 학생들이 정말 진지한 자기 성찰과 그리고 자기 생각을 글로는 한 줄이라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붙하지 말고. 왜 글을 강조하냐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난 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논리적이었고 이치에 맞는가를 검증은 전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리포트를 제대로 써서 내고 그거를 다시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 내가 요거 이렇게 논리적으로 건너뛰었구나. 아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글을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바보가 돼가는 거죠. 저항하십시오. 저항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어차피 놀다 편의점 알바하나 공부하다 편의점 알바하나 똑같습니다. 이제 얘기가 옆으로 새서 잔소리로 됐는데 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토익 점수로 경쟁하려면 수능 1등급 애들이 훨씬 잘하지. 그게 여러분들이 갈 길인가요? 예, 다시 시작합시다. 차근차근. 저도 살았어요. 예,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었는지 한번 생각, 뭐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굶고 살았겠어요. 그 형편에 저렇게 살았으니. 그렇지만 이렇게 살잖아요. 걱정 없습니다. 안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 게 더 힘들어. 그죠?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도도해집시다. 까짓것. 네가 뭔데. 그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